일단 지난 강의 리뷰를 할게요. 지난 강의 때 제가 좀 힘써서 얘기했던 부분이 우리가 파이썬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R을 미리 배웠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C나 C++를 추가로 알아야 되는 이유, 특별히 데이터 사이언스를 함에 있어서 알아야 되는 이유는 어, 요거. 첫 번째는 이제 패스트 프로토타이핑을 위해서 이미 파이썬을 배웠지만 하이 퍼포먼스를 파이썬이 제공하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가 두 가지 무기를 동시에 가지고 있어야 상황에 맞게 쓸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C나 C++가 파이썬보다 좋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게 절대 아니고 각각이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C 쪽 계열에서 C는 완전히 원초적인 예전에 개발된 랭귀지인데 거기에 조금 더 고급화된 게 C++라는 랭귀지거든요. 그래서 뭔가 조금씩 더 멋있는 기법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기법들을 몇 개 이제 말씀을 드렸죠. 이제 저번 시간에 처음으로 체험했던 게 인풋 아웃풋 구조. IO가 유저가 쓰기 좀 더 편리해졌어요. 그냥 모든 것들을 스트림으로 취급을 해가지고 C out, C in이라는 것으로 간단하게 쓰고 그 다음에 꺽쇠를 바탕으로 자동으로 타이핑까지 해줘요. 타입 컨버전까지 해주는 기능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프로그래밍을 쉽게 하기 위해서 계속 등장하는 이슈가 네이밍이에요. 오늘도 볼 텐데 비슷한데 임플레멘테이션이 살짝 다르지만 같은 이름을 쓰고 싶은 욕구가 너무너무 많아요. 이런저런 경우에. 근데 그거를 컴퓨터가 좀 스마트하게 아름아름 구분해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욕구들이 있습니다. 사람도 의사소통함에 따라서 중의적 표현 이런 거 하잖아요. 원래 컴퓨터 랭귀지는 그런 거 전혀 없는데 그런 비스무리한 기능들을 조금씩 제공해주는 노선으로 가요. 거기에 이제 시발점으로 첫 번째 네임스페이스. 같은 이름이지만 스페이스가 구분되어 있으면 이제 로컬하게만 유니크하게 네임을 쓰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글로벌하게 유니크할 필요는 없다.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생겼습니다. 그다음에 마이너하게는 펑션의 파라미터의 디폴트 밸류를 주기 시작했고 레인지 베이스로 폴룩을 돌리는 파이썬처럼 이런 것들이 등장했고 이때 타이핑까지 좀 헷갈릴 수 있지만 그걸 그냥 오토로 해놓으면 알아서 해준다. 그런 기능까지 등장했습니다. 여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오늘은 유저 입장에서 조금 더 뭐가 간편해졌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특히 이름을 쓰는 이슈에 대해서 좀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파라미터랑. 그래서 자 여기에 지금 이 프로그램 3페이지에 있는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모두 치고 실행도 했다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에서 이제 제가 질문을 했죠. int a랑 int b가 스왑이 되나요? 안 되나요? 컴퓨 여러분들이 이거 그냥 치고 실행한 결과를 자신 있게 얘기해 주면 되는데 네, 고개를 젓는 모습은 봤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맞아요. 여기서는 int a랑 int b가 스왑이 되지 않았어요. 근데 왜 스왑이 되지 않았는지 혹시 얘기해 줄 수 있는 분 있을까요? 줌에 계신 분들도 시도해 보셔도 좋고 분명히 펑션 안에서 x와 y를 바꾸는 기작을 했는데 왜 그게 바깥에서 안 바뀌었을까요? 리턴이 안 돼서 아, 네, 맞는 얘기 같아요. 리턴이 안 돼서 일단 맞는 얘기고 리턴이 없어도 사실 될 수도 있는데 왜 여기선 리턴을 꼭 해야만 어떤 반응이 있을지 그게 참 궁금합니다. 여기 지금 네, 줌에서 좀 몇 가지 시도들이 있어요. 로컬 베리어블만 바뀌어서 그렇다. 그리고 수압 함수에서 int a와 int b의 값을 가져와서 그 안에서만 스코프가 함수 내에서만 작용했어요. 네, 비슷비슷한 얘기들이 있고 좋은 시도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지금 결국은 콜 바이 밸류라는 기작이거든요. 근데 콜 바이 밸류가 뭐냐면
수압에 파라미터 x랑 파라미터 y가 있어요. 펑션 안에서는 x랑 y가 보이죠. 그런데 이 x랑 y가 뭘 가져오느냐가 중요한데 지금 콜 바이 밸류 방식 이런 디폴트 방식에 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int a가 바깥에 있어요. 펑션 바깥에 있고 int b도 바깥에 있는데 걔네한테서 밸류만 복사해가지고 x한테 가져오는 거예요. 복사는 쌍둥이를 만드는 거지 어떤 int a 자체가 옮겨오는 건 아니에요. 카피랑 무브랑 좀 다른 거죠. 카피가 됐기 때문에 int a랑 수압 안에 있는 x는 전혀 상관없는데 그냥 밸류만 같은 독립된 객체예요. 그래서 펑션 안에서 x와 y를 아무리 뒤집고 난리를 쳐도 펑션 실행이 끝나면 x랑 y가 다 없어져 버리고 int a랑 int b랑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애초에 시작부터 카피를 해왔기 때문에 int a, int b랑은 별개로 동작한다는 거죠. 그게 call by value입니다. value를 가져오는 variable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reference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value만 가져오는 거예요. 관련된 이제 영상은 여기에 제가 첨부를 해놨고요. 자, 그럼 여기서부터 또 타이핑을 조금씩 계속 해볼게요. 이제 그 다음 페이지, 4페이지를 가지고 타이핑을 해보되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타이핑을 하면서 제가 빨간 박스 쳐놓은 부분에 변화가 있다라는 걸 감지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전진하는 거예요. 그럼 4페이지에 있는 코드를 또 타이핑해서 실행을 해봅시다. 그래서 같이 실행해보겠습니다. 빨간 박스 쪽만 바뀐 거예요. 아, 빨간 박스 나머지도 바뀌었고. 여기저기 스타들이랑 앰펄샌드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고. 예, 지금 채팅창에 memory reassignment는 주소를 reassign하는 거라고 하지 않았나요? call by value랑 장을 정립이 안 돼서요. reassignment를 제가 파이썬에서 언급할 때랑 C랑 C++에서 언급할 때랑 달라요. 랭귀지별로 랭귀지를 개발할 때 밑에 컴퓨터가 어떻게 동작할지 모델링을 다르게 했어요. 파이썬에서 리어사이먼트를 할 때는 모든 게 포인터로 동작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주소를 리어사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a equal 1이라고 했다가 a equal 2라고 리어사이먼트가 일어나면 a가 있는 메모리 공간에 뭐 1이 들어가 있다가 2로 바뀌는 게 아니라 a가 1이라는 별도의 값이 들어가 있는 주소에다 화살표를 날리다가 2라는 새로운 밸류를 위해서 새로운 주소에다가 또 집을 만들어주고 이 A가 새로운 주소에다가 화살표를 날려서 매핑을 해요. 이게 파이썬에서 작동하는 리어사이먼트 방식이고 C 랭귀지에서 작동하는 리어사이먼트 방식은 A라는 이름이 가리킨 네임스페이스 자체 메모리 공간 안에 1이라는 밸류가 들어가 있고 리어사이먼트를 하면 그냥 거기에 있던 1이 없어지고 2로 바뀌어요. 새로운 집을 생성해주고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집 안에 있던 주인을 쫓아내고 새로운 손님이 들어가는. 그게 지금 다른 겁니다. 리어사이먼트는.
call by value도 이제 reference가 아니라 value 자체를 띄워와가지고 복사를 해가지고 오는 거죠. 그러니까 파이썬의 세계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이 두 번째 프로그램도 다들 실행을 해봤나요? 자, 그럼 이번에는 수압이 일어났나요? 안 일어났나요? 이번엔 좀 강한 시그널을 주시네. 네. 네, 이번에는 int a랑 int b가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바뀌었는데 이제 왜 바뀌었냐가 중요하죠. 왜 바뀌었냐를 보려면 수압이란 펑션의 파라미터가 뭔지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 파라미터에서 콜 익스프레션을 이제 넘길 텐데, 아규먼트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보니까 지금 파라미터가 포인터네요. 스타가 붙으면 포인터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x랑 y가 다 포인터고, 그거에 맞게 이제 아규먼트를 넘기기 위해서 메인 함수에서도 지금 포인터 a랑 b를 새로 만들어서 int a와 int b의 주소 값을 넘겼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swap 펑션 안에 아규먼트로 ptr-a랑 ptr-b를 넘겼죠. 그래서 이제 넘어간 파라미터 자체가 x equal 10 이런 게 아니라 그냥 x라는 곳을 가리키는 포인터 베리어블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포인터 베리어블이 넘어가가지고 그걸 까서 화살표를 날린 뒤에 여기서 조작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지금 레퍼런스가 넘어간 상태여서 최종 결과값에 영향을 다이렉트로 미치게 되었습니다. 이거를 말로 들으면 이해가 막 정확하게 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 영상에다가 남겨놓은 게 메모리 박스 그림을 일일이 다 그려가면서 화살표를 날려가면서 왜 여기서는 수압이 실제로 일어나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각자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는 컴퓨팅 기초 내용이에요. 컴퓨팅 기초 내용. 컴퓨팅 원 내용이 아니고. 그런데 이제 C++로 넘어가면 갑자기 다른 기능을 제공해 주고 있어요. 이게 레퍼런스를 넘길 때 항상 우리가 포인터를 선언하고 포인터를 하려면 뭐 주소를 어사인하고 막 이런저런 부가적인 기능이 필요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거 없이도 수압을 일어나게 만드는 좀 강력한 기능이 C++에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거예요. 지금 보면은 자, 정확하게 여러분이 이전에 타이핑했던 그 코드에서 거의 변하는 게 없거든요. 원래 오리지널 코드를 썼던 거랑 거의 변하는 게 없는데 수압이 일어나요. 이것도 한번 해보세요. 제가 이제 순서대로 계속 코드를 더 써봐라라고 얘기하는 게 여러분들이 실제 타이핑을 하고 썼던 코드를 지워보고 해야 내가 현재 코드가 좀 복잡하고 많이 바꿔야 되는 건지 아니면 간소하게 조금만 바꿔도 되는 건지를 이제 체감할 수 있거든요. 또 다시 이제 세 번째 코드로 넘어온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는 정확하게 모르더라도 이제 결과값은 확인이 잘 되면 좋겠는데요. 수압이 일어났다. 그러신 분들은 알려주세요. 다들 수압이 안 일어난 분 혹시 있으면 네, 수압이 다들 되었다고 온라인에서도 리포트가 왔네요. 네, 이유는 모르겠지만 수압이 일어났습니다.
내 오리지널 아까 작성했던 콜 바이 밸류 코드랑 바뀐 부분이 딱 하나 있어요. 스왑이라는 펑션 헤더에 앰퍼센드를 넣은 거거든요. 그 파라미터들로. 이게 이제 C++에서 제공하는 좀 재밌는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콜바이 밸류로 동작하던 문법과 거의 똑같이 동작하는데 내가 그 베리어블의 레퍼런스를 받아오고 싶으면 그냥 펑션 헤더에 앰퍼센드만 넣어주면 그냥 포인터를 따로 만들고 넘기지 않아도 자동으로 펑션이 알아서 레퍼런스를 받아오게 돼 있어요. 그게 C++에서 제공하는 추가적인 기능입니다. 이제 실제로 사람들이 쓸 때 파라미터로 넘기지만 오리지널 베리어블 값을 바꾸고 싶은 경우가 많았나 봐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포인터 베리어블 새로 만들고 어쩌고 하는 게 좀 짜증이 나서 그런 걸 아예 없애주는 베리어블만 만들어도 마치 포인터처럼 동작을 하게 해주는 그런 재밌는 기능을 C++가 제공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확실하게 알고 써야겠죠? 내가 로컬 펑션에서 오리지널 값을 바꾸고 싶은지 안 바꾸고 싶은지에 따라서 펑션 헤더를 앰퍼센드를 넣을지 안 넣을지를 잘 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2페이지에 7페이지에 나온 것이 좀 더 자세한 문법적인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어, 펑션 헤더에서는 앰퍼센드를 해서 이제 레퍼런스를 받아온다라는 표시를 해주고요. 근데 이게 그냥 표시로 역할을 하는데 펑션 내부에서는 그냥 오리지널 X 베리어블을 취급하듯이 똑같이 문법적으로 허용을 해준다는 거죠. 근데 이 파라미터 헤더 부분에 있는 이 표시 때문에 레퍼런스로 동작을 해주는 거고요.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더 간편해지는 게 원래 포인터 베리어블 받아오면 스타를 붙어서 인다이렉션 디레퍼런싱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해도 된다. 그리고 콜링 펑션 할 때도 그냥 오리지널 X를 넣어도 된다. 포인터 베리어블 새로 안 만들어도 된다. 혹은 주소값을 넣기도 하는데 주소값을 안 넣어도 된다. 이런 게 이제 좋은 것이죠. 자, 이제 그렇게 한 다음에 여기까지 알면 이제 펑션의 파라미터를 넘길 때 레퍼런스를 제공하는 게 C++의 독특한 스타일이구나라는 걸 알았습니다. 근데 콜 바이 레퍼런스에 되게 좋은 게 또 뭐냐면은 있는 주소값을 그대로 넘기기 때문에 새로운 객체를 생성하지 않아도 돼요. 쌍둥이를 만들지 않아도 돼요. 그 얘기는 펑션을 실행할 때 추가적인 메모리가 필요 없다는 뜻입니다. 있는 파라미터를 그대로 가져오기 때문에. 그래서 웬만하면 콜 바이 레퍼런스로 쓰고 싶어요. 콜 바이 밸류보다는. 근데 이게 위험하잖아요. 콜 바이 레퍼런스를 하게 되면 오리지널 베리어블이 수정될 수 있다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메모리는 아끼고 싶은데 오리지널 베리어블을 수정하기 싫을 경우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렇다고 콜 바이 밸류를 쓰기는 메모리가 아깝다. 그런 경우에 이제 C++에서 이런 기능을 제공합니다. const reference라고 해서 레퍼런스를 넘기지만 이 값을 수정하면 안 되는 제한 조건을 걸어서 레퍼런스를 넘기는 기능이 있어요. 근데 이게 처음에 C++ 배우는 입장에서는 좀 이해가 안 가고 레퍼런스를 줄 거면서 컨스트를 달 거면 왜 레퍼런스를 넘기냐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메모리를 아낄 수 있어서 레퍼런스를 넘기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C++를 배웠다면 지금부터는 콜 바이 밸류랑은 작별하는 거예요. 콜 바이 밸류를 써서 추가로 얻을 수 있는 뭔가가 없어요. 콜 바이 밸류를 쓰느니 컨스트 레퍼런스를 쓰는 거고 진짜 바꾸고 싶을 때는 그냥 레퍼런스를 쓰는 거고 그게 이제 C++ 스타일의 코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제 내용이 제가 말한 것들을 좀 담고 있고요. 콜 바이 밸류가 safe하고 콜 바이 레퍼런스는 memory efficient. 그 장점을 모두 살리는 것이 이제 constant reference다. 이거는 read only, 읽기 전용 레퍼런스라고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제가 세 가지 펑션의 예시를 드러났죠. 제일 위에 있는 스왑이 콜 바이 밸류로 가져오고 있는 건데
이거는 아무리 펑션 내부에서 지지고 볶고 해도 안 바뀐다. 오리지널 밸류가. 카피기 때문에. 두 번째는 콜 바이 레퍼런스인데 이건 바뀐다. 자, 그럼 세 번째 코드는 뭐냐면 컨스트를 달았어요. 레퍼런스에다가. 그러고 나서 이제 수학 펑션 안에서 뭔가 바꾸는 기작을 하잖아요. 그럼 이건 그냥 실행이 안 돼요. 문법 에러. 그러니까 컴파일러가 컨스트 레퍼런스를 파라미터로 받아와 놓고서 밸류를 바꾸려는 시도를 하면 그걸 알아채고 아예 번역도 안 해줍니다. 또 상당히 안정적이죠.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좀 나름 고급스러워 보이는 기능들을 두 개 배웠어요. 콜 바이 레퍼런스, 그 레퍼런스를 넘기는 거랑 컨스트 레퍼런스. 그럼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수학 펑션을 인티저에 대해서만 구현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파이썬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수학 펑션을 구현할 때 이게 인티저로만 된다고 생각하면서 수학을 구현하진 않을 거예요. 자동으로 플로우트면 플로우트도 변환이 되고 스트링도 알아서 수합이 되기를 보통 유저들이 바라겠죠.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C는 타입에 따라서 구현을 다 새로 해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럼 이제 또 구현을 해봅시다. 수학 펑션을 유저가 리퀘어먼트를 줬어요. 야, 인티저만 수합하지 말고 더블도 수합해주고 캐릭터도 수합해줘. 라고 리퀘어먼트를 줬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구현을 할 것이냐? 이게 지금 이 다음 페이지. 이것도 한번 해보세요.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여러분들이 중간 과정을 타이핑을 하면서 약간의 짜증이 좀 나봐야 이제 C++에 대한 고마움을 알게 되기 때문에 굳이 그냥 수업 시간이니까 한번 해보는 겁니다. 이건 저는 타이핑을 안 하겠습니다. 전 지난 학기에도 했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의 속도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니까 대충 끝냈다 싶으면 알려주세요. 여러분들이 체험하고 있는 이 과정이 정확하게 예전에 C 랭귀지가 처음 나왔을 때 그분들이 다양한 유저들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했던 일입니다. 왜 C++가 개발되었는지 체감하는 시간이에요.
이게 막 단순히 여기 있는 걸 베껴서 타이핑하는 것 같아 보여도 생각보다 처음 컴파일하면 막 에러도 나고 사람이 퍼펙트하지 않기 때문에 궁금하네요. 누가 제일 빨리 하는지. 아신 분들. 아, 네. 손을 올려서 이소진 학생이 제일 먼저 했나 봅니다. 네, 줌에서도 하신 분 있으면 알려주시고 오프라인으로도 되신 분들 있으면 손을 들어주세요. 다음 단계로 네, 어느 정도. 네, 완료, 완료, 완료. 네, 줌에서 오케이. 한 명만 더 하면 하려고 그랬는데 오케이. 네, 많이 많이 완료하셨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어요. 네, 여러분 앞으로는 이런 과정 안 겪을 겁니다. 자, 여러분이 이걸 이제 이 과정에서 느껴야 되는 건 뭐냐면 나는 그냥 하이 레벨에서는 밸류를 바꾸고 싶었을 뿐이잖아요. 그게 내가 하고 싶은 일의 코어예요. 근데 하필 그게 인티저를 바꿔야 되느냐, 캐릭터를 바꿔야 되느냐, 뭐 더블을 바꿔야 되느냐. 그 베리어블의 타입이 바뀌었다고 해서 구현을 다 새로 해야 되는 그게 정말 짜증나는 부분 하나고 두 번째 짜증나는 부분은 구현을 새로 하는 것도 싫은데 이름을 다 유니크하게 만들어줘야 되는구나. 안 그러면 얘가 인지를 못하거든요, C에서. 그래서 이게 지금 상당히 짜증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구현하는 사람도 짜증나는데 쓰는 사람도 짜증나요. 왜냐하면 내가 어떤 이름을 콜해야 어떤 기능을 하는지 다 외우고 있어야 돼요. 수압 하나만 기억해서는 안 돼요. 이게 인트 수압인지 더블 수압인지 다 알고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개발자도 싫고 유저도 싫고 그런 상황입니다. 앱스트랙션이 잘 안 된 거예요. 그럼 이걸 한마디로 얘기해보자. 구현 디테일을 알아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지워봅시다. 여기 그 다음 페이지에 나온 대로 수압, 언더바 어쩌고저쩌고 저쩌고 있는 것들을 다 지워버리고 수압만 남겨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들이 C 랭귀지로 지금 현재 컴파일을 했으면 사실 이게 컴파일이 안 될 건데 C++ 컴파일러로 하게 되면 이게 컴파일이 돼요. 이상하게. 네임이 컨플릭트가 났는데 컴파일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동작해요. 그럼 유저 입장에서는 상당히 괜찮아요. 왜냐하면 수압이라는 펑션 하나만 알아도 거기에 타입만 이래저래 바꿔도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동작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능을 펑션 오버로딩이라고 합니다. 펑션 오버로딩. 펑션이 엄밀히 말하면 구현이 다르니까 서로 다른 펑션인데 이름을 쉐어하게 해주는 C++의 기능입니다. 근데 언제 쉐어할 수 있냐면, 그러니까 뭘로 여전히 그 펑션들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냐면, 파라미터들의 타입이 달라요. 파라미터 리스트가 달라서 C++ 컴파일러는 그걸로 구분해요. 이름까지는 똑같다. 오케이. 그럼 일단 판단 보류. 그럼 그 다음에 파라미터 쪽 리스트를 쫙 방문해서 걔네들 리스트가 다르면 이거 별개의 펑션으로 취급해야지 라고 알게 되는 거지. 이게 펑션 오버로딩이다. 보통 파라미터 리스트의 타입이 다르면 기능이 다를 확률이 무지하게 높기 때문에 거의 100%이기 때문에 그냥 이름 쉐어 정도는 전혀 펑션을 구분하는데 문제가 없다라는 이제 생각인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콜할 때는 그냥 유저가 맘대로 이제 콜해도 되게 되는 거. 그래서 유저에게는 상당히 괜찮은 기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유저는 펑션의 그 일반적인 파일 레벨 특성에만 주목하면서 콜 익스프레션을 쓸 수 있게 된 거예요. C++에서. 자, 그럼 이제 유저 입장에선 괜찮아. 하지만 개발자는 여전히 짜증이 나지. 펑션 3개를 만들었어. 이름은 공유했지만
펑션 3개를 여전히 뭐 카피 앤 페이스트를 하든 어쩌든 해서 만들어야 된단 말이죠. 그 부분도 간소화시키고 싶은 게 이제 C++. 예, 지금까지는 유저를 편하게 해줬고 지금부터는 개발자를 편하게 하는 과정. 하나의 임플리멘테이션으로 원샷 원킬을 하고 싶다. 그게 이제 C++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인 펑션 템플릿이에요. 제가 이제 2가지 중요한 용어를 썼어요. 펑션 오버로딩이 있었고, 그다음 2번째 펑션 템플릿이에요. 오늘 그 2개가 상당히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펑션 템플릿은 뭐냐면 타입에 대해서 더 이상 개발할 때 구애받지 않고 되게 제너럴하게 타이핑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수압 템플릿을 보시면 여기 코드가 있죠. 자, 먼저 템플릿이라는 기능을 쓰겠다라고 여기 선언을 해줘요. 그 다음에 클래스라고 여기 꺽쇠를 갖고 써놓고 t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그 t가 뭐냐면 나중에 임의의 타입이 돼요. 그래서 보면 이제 템플릿 클래스 t 한 다음에 밑에다가 my 수압을 구현을 해놨는데 원래 타입이 들어갈 자리에 뭐가 들어가는지 보세요. t가 들어가 있어요. t는 뭐 int도 아니고 뭐 float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아직 정체를 알 수 없는 임의의 타입이에요. 이게 나중에 유저가 어떤 인풋을 줌에 따라서 구체적인 타입으로 바뀔 거예요. 예전에는 타입을 정해줘야 됐지만 이제 타입조차 인풋으로 받아갖고 동작하게 만들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t라는 게 되게 어색해 보일 수 있는데 일단 이건 타입이다. 이건 타입이다. 뭔가 마인드 컨트롤 하면서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이 구현 하나로 모든 것을 만족시킬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템플릿 파라미터에는 이제 소괄호가 아니라 꺽쇠로 표시한다. 그거 문법적 차이 정도 좀 알아주시고. 자, 그럼 이제 템플릿, 아까 전 페이지에 나왔던 템플릿 구현을 가지고 실제 콜링을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런 식으로 해줘야 돼요. 지금 마이수압 3개의 버전이 있었잖아요. 그걸 여러분이 실제로 한번 타이핑을 해보세요. 지금 아까 펑션 오버로딩으로 구현한 3개를 없애버리고 템플릿으로 갈아치운 다음에 이 콜 익스프레션 해갖고 일단 제대로 돌아가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됐다고 알려주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완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프라인 분들도 완료가 되신 분들은 좀 알려주시면 끄덕끄덕. 오케이, 그럼 이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이겁니다. 저희가 컴퓨팅 기초에서 클래스라는 걸 배웠어요. 클래스와 클래스 오브젝트의 차이에 대해서 제가 좀 강조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클래스 자체는 아직 실체가 없는 거예요. 설계도죠. 근데 그거의 실체를 만들면 클래스 오브젝트가 되는 거고, 그 클래스 오브젝트에는 구체적인 특성들이 이제 다 들어가 있어요. 자, 펑션 템플릿은 클래스와 같은 존재입니다. 펑션 템플릿을 내가 써놨다고 아직 어떤 실체가 있는 펑션이 된 것은 하나도 없어요. 펑션이 앞으로 이런 식으로 생길 것이다라는 설계도와 같은 게 펑션 템플릿이에요. 템플릿 자체가 의미가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게 언제 실체화가 되냐면 내가 코딩을 하는 입장에서 콜 익스프레션을 하면서 구체적인 타입을 넣을 때 그 타입에 맞는 펑션이 생겨요. 구체적으로. 그때서야 펑션이 생기는 거예요. 구체적인 펑션이. 그래서 여기에 지금 PPT에 보면 인스텐시에이팅이라고 나왔어요. 이게 인스턴스를 만드는 과정인 거잖아요. 실제 오브젝트가 생기는 겁니다. 근데 이게 런타임에 생기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건 컴파일 타임에 생깁니다. 이 코드를 번역함에 있어서 템플릿만 써놓은 상태에는 이 코드에 인트 버전이 생길지 더블 버전이 생길지 전혀 몰라요. 근데 콜 익스프레션을 다 번역해 나가는 과정에서 지금 인트가 콜됐기 때문에 앞으로 얘는 실행할 때 쓰이겠구나. 그래서 인트 버전의 펑션을 번역해서 제공을 해줘요. 그다음에 뭐 더블이 또 불리면 더블 버전의 펑션을 제공을 해주는 거고 아직 뭐 실행이 되고 그런 게 아니라 앞으로 실행될 때 얘네들이 쓰일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타입 구체적인 타입에 맞춰서 펑 번역된 랭귀지를 제공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컴파일러가 바빠지는 거지 런타임에서 더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런 건 전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나가는 게 이제 이거죠. 우리가 사실 펑션 오버로딩에서 유저가 편했잖아요. 근데 펑션 템플릿을 만들었다고 갑자기 콜 익스프레션의 타입을 쓰라 그러면 유저가 할 일이 늘어났잖아요, 갑자기. 그런 게 싫다는 거죠. 그래서 컴파일러가 친절하게도 이제 인트니 더블인이 안 써도 그 뒤에 아규먼트 타입을 분석을 해서 알아서 그것에 맞는 그것에 맞는 인스턴스를 만들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오토매틱 파라미터 디덕션이라고 해요. 그럼 이제 모든 사람이 해피해졌어요. 구현도 하나. 그리고 코라는 입장에서도 그냥 단순하게 제네릭한 케이퍼빌리티만 생각하면서 이름으로만 콜하면 되고 파라미터 타입 하나도 상관하지 않아도 되게 됐어요. 이게 이제 C++와 C 사이에 상당히 큰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용도 편리하고 개발도 편리한 거죠. 한 번만 쭉 다시 보면 펑션 오버로딩이 있었고 펑션 템플릿이 있었고 그 다음에 오토매틱 파라미터 디덕션이 있어가지고 모두가 해피해진 상황이 된 겁니다. 전에는 이제 레퍼런스 얘기도 제가 했고요. 그리고 이제 뒤에 보면 좀 추가적인 기능들이 있는데 뭐 인트로 어떤 템플릿에도 뭔가 펑션 파라미터 같이 새로운 거를 넣어준다든지 뭐 이런 기능을 또 부가적으로 제공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템플릿의 파라미터로 들어가는 거랑 펑션의 파라미터로 들어가는 거랑 약간 달라요. 지금 똑같이 인트 파라미터를 넣도록 돼 있는데 이게 지금 뭐 타입을 인풋으로 넣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인풋 밸류를 인풋으로 넣는데 이걸 왜 템플릿에다 넣어야 되냐 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템플릿에 들어가는 거는 실제 펑션에 인베딩돼서 박혀서 픽스된 밸류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한번 인스텐시에이션이 되면 그래서 내가 만약에 펑션 내부에서 상수로 쓰고 싶은 게 있어요. 컨스턴트로 쓰고 싶은 게 있는데 그건 사실은 펑션 파라미터로 받으면 베리어블이지 컨스턴트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예 딱 박아버리고 싶다. 그럼 그냥 템플릿에 인풋으로 넣은 다음에 콜 익스프레션 할 때 어떤 숫자를 넣어주면 컴파일러가 번역하는 과정에서 그 펑션 안에서 그냥 상수로 동작하게 박아버릴 수가 있어요. 그런 기능을 원하시면 이런 두 번째 파라미터를 쓰실 수도 비슷한 얘기고요.
결국 이 템플릿에서 작용하는 것들은 다 런타임, 실행 타임에서 작용하는 게 아니라 모두 다 컴파일 단계에서 작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염두에 두는 게 중요하다. 펑션의 파라미터는 런타임에서 동작하는 거고 템플릿의 파라미터는 컴파일 타임에서 이미 다 끝나는 거예요. 이윤석 학생이 펑션 오버로딩 할 때는 펑션 네임을 스왑으로 해도 컴파일이 되었는데 템플릿을 사용할 때는 이름이 스왑은 안 되고 마이스왑은 뭐죠? 아, 네. 사실 김동광 학생이 이미 답을 말해서 제가 더 얘기할 필요는 없는데요. 정확하게 같은 현상을 겪은 수강생이 지난 학기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수압이 이제 너무 간단하고 보여주기 좋으니까 수압이란 예시를 쓰는데 안타깝게도 수압이라는 펑션을 이미 그 std 스탠다드 라브에서 제공을 해줘서 서로 이제 이름이 겹쳐버리거든요. 그래서 방금 같은 현상이 발생하는 거고 우리가 하필 using namespace std를 해오는 바람에 지금 이런 게 운 나쁘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기존에 이미 수압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냥 이상한 현상을 발견한 거다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고 이름을 수압 말고 다른 걸로 바꾸면 문제가 없겠죠. 네. 그래서 왜냐하면 C++는 컴파일을 다 한 다음에 실행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코드를 이미 다 봐요. 다 보고 나중에 런타임에 쓰일 만한 것들은 다 번역을 미리 해놓는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인트 버전이 어디서 콜됐는지 코드 전체에서 이미 다 훑어서 봤어요. 그래서 이미 다 만들어져 있죠. 이해
운전자가 운전을 하는 데 있어서는 핸들과 페달만 밟으면 되지만 실제 설계하는 입장에서는 되게 억울할 수가 있어요. 내가 얼마나 각각의 차를 엔진을 어떻게 만들었고 어떻게 바퀴를 만들었고 이런 것들을 자랑하고 싶을 수도 있고 뭔가 한풀이를 하고 싶을 수도 있는데 유저들은 거기에 1도 관심이 없고 나는 복잡한 게 질색이야. 그렇게 다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인터페이스랑 임플리멘테이션을 구분해서 어떤 내연기관이 있든 어떤 타이어를 끼든 상관없이 그냥 유저 인터페이스만 알면 이 세상의 모든 차를 운전할 수 있게 만든다. 이 앱스트랙션이 아주 잘 된 시스템의 예시입니다. 그 다음에 컴퓨터 시스템에서도 이런 것들이 있었죠. 키보드를 뭘로 쓰든 스피커를 뭘로 쓰든 상관없이 우리는 똑같은 유저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뭐 게임을 하든 뭘 하든 맘대로 할 수가 있게 돼요. 이 윈도우라는 운영체제가 완전히 아래 레벨을 가려버리거든요. 그래서 나는 윈도우가 제공해주는 마우스 포인터만 보면서 클릭 클릭하고 뭐 키보드만 치면 사실은 하드웨어적인 디테일 하나도 몰라도 컴퓨터를 쓸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이 표를 지금 현재 맥락으로 정확하게 복사해서 가져와 보자면 이거예요. 유저가 스왑이라는 기능을 구현해 주세요라고 요청했을 때는 유저는 컴퓨터 자세한 거 몰라요. 그냥 밸류 두 개를 넣으면 바꿔줬으면 좋겠다. 그 정도 생각만 있어요. 그런데 막 개발자가 사실은 여기는 이렇고요, 저기는 이렇고요 하면서 막 말이 길어지면 엄청 짜증이 날 거예요. 그죠? 그것들을 완전히 가려주기 위해서 C++에서는 지금 여기 보죠. 여기 원래 스왑 인트 인트, 스왑 더블 더블, 스왑 캐릭터 캐릭터 막 이것저것 다 임플리멘트를 해줘야 됐는데 그냥 이거를 다 가려서 C++에서는 템플릿 하나로 퉁친다. 유저 입장에서도 싱글 네임으로 모든 걸 쓸 수 있게 된다. 이제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개발자 입장에서도 이 앱스트랙션의 덕을 보는 거죠. 서머리를 하자면 콜 바이 레퍼런스는 파라미터를 이제 트위킹을 좀 할 수 있다. 이게 뭐냐면 그냥 앰펄샌드만 파라미터에서 붙여 놓음으로써 갑자기 얘가 주소를 가지고 있는 듯한 파워풀한 기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하여튼 실수하면 안 돼요. 헷갈리면 안 돼요. 너무 미세한 차이기 때문에 이거를 실수할 수 있는데 앰펄샌드 붙이고 안 붙이고가 엄청 다릅니다.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const reference라는 게 동일하게 제공돼서 콜바의 밸류를 아예 없애버릴 수도 있다. 그리고 이제 general capability를 제공하는 펑션 구현을 위해 펑션 오버로딩이 있었고 얘는 유저 입장에서는 좋지만 개발자 입장에서는 여전히 여러 임플리멘테이션을 해야 된다. 템플릿까지 등장하면서 개발자 입장에서도 상당히 편리해졌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두 번째 파트를 얼마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다가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이내믹 메모리 알로케이션 C에서 배웠거든요. 우리 링크드 리스트 구현할 때 다 그걸로 했어요. 에멀록 쓰고 프리 쓰고 이렇게 했는데 C++에서 비슷한 기능을 제공하겠죠. 근데 좀 더 또 사용하기 편리해졌겠죠. 그거의 차이를 좀 보는 시간입니다. 다이내믹 메모리 알로케이션의 기본적인 철학이 뭐냐면 자, 컴파일 타임에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미지의 메모리 영역이 있는데 그게 런타임에 잠깐 썼다가 없어졌다 이게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런타임에서 메모리를 엘로케이트 했다 안 했다가 이런 것들이 정해지는 구간이 다이내믹 메모리 알로케이션이고 로컬 펑션들 뭐 로컬 베리어블 이런 건 이미 컴파일 타임에서 어느 정도 각이 다 나와요. 그 코드를 한번 쓱 보면 각이 나오는데 어, 다이내믹 메모리 알로케이션은 그렇지 않다. 그 다이내믹 메모리 알로케이션은 힙이라는 특이한 공간을 사용한다도 컴퓨팅 기초에서 다뤘고 이때 뭐 에멀록이라는 펑션을 이제 쓴다고 했어요. 여기 뭐 추가로 call록, real록 뭐 이런 게 있는데 뭐 여기서 제가 다루진 않고 프리로 반드시 내가 한 번 할당을 했으면 그거만큼 프리를 해줘야지 안 그러면 영원히 그 메모리가 잡혀 있어서 프리하는 거를 까먹었다가는 나중에 메모리 오버플로우에 고난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array랑 뭐 linked list 이런 얘기 제가 했었던 것 같은데, 자, array는 fixed size, 이게 컴파일 타임에서 다 정해져요. 그래서 되게 좋은 것은 얼마나 메모리가 필요한지 미리 다 알 수 있다. 링크드 리스트는 다이내믹 사이즈, 그때그때마다 생겼다가 없었다, 생겼다 없었다 하는 기능이고, 원래 그런 거에 특화돼서 만들어진 게 링크드 리스트. 다이나믹한 걸 빠르게 하려고. 근데 이럴 때는 링킹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 바로 옆에 내 친구가 살고 있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내 다음 친구가 어느 메모리 주소에 살고 있는지 링크가 따로 존재해야 됐습니다. 근데 어레이는 또 단점이 뭐냐면 항상 픽스된 공간을 제공해야 되는데 내가 실제 그 공간에 얼마만큼 쓸지는 또 모르잖아요. 그래서 항상 픽스하면 단점이 모자라거나 넘치거나 둘 중 하나의 단점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링크드 리스트는 이제 장점이 딱 필요한 만큼만 그때그때 쓴다는 장점이 있겠죠. 런타임에서 다이나믹하게 그때그때마다. 그건 이 카메라인가요? 뭐지? 아, 나름 최선을 했어. 예, 되게 감동적이네요. 그리고 이제 C는 런타임 스택을 써서 어레이를 관리하고, 스택은 여기에 지금 아래에서 위로 자라나는 공간. 그다음에 C++랑 C는 링크드 리스트를 사용하기에 어디를 한다고 했죠? 여기 힙을 쓴다고 했어요. 힙이 이제 어떻게 쓰는지 좀 알아보자라는 얘기를 했고, 이미 다 지금 컴기에서 했던 거기 때문에 여긴 잘 넘어갈게요. 스택은 위로 자라고 힙은 아래로 자라고. 그리고 스택은 컴파일러가 알아서 넣었다 뺐다 알아서 해줘요. 유저가 직접적으로 할 만한 게 없어요. 그냥 유저가 어떤 위치에다가 로컬 배리어블을 선언했다. 그럼 컴파일러 그 위치를 딱 봐서 언제 메모리 할당했다 뺄지 정확하게 다 계산할 수 있어요. 힙은 그런 기능이 없고 그냥 유저가 매뉴얼하게 나 얼마만큼 줘라고 선언을 해야지 줘요. 그리고 나 이거 다시 안 쓸래 라고 또 얘기를 해줘야 안 쓸 수 있어요. 스택은 아까 얘기했듯이 로컬 베리어블, 힙은 이제 글로벌 베리어블이 이제 쓰이게 된다. 그다음에 스택은 말 그대로 스택 구조예요. last in, first out으로 해서 쫙 자랐다가 사라졌다 이렇게 유동적으로 하고 중간에 빈 공간이 없어요. 가장 나중에 있던 것도 차곡차곡 순서대로 빠져서 좋은데 힙은 그런 게 없어요. 처음에는 순서대로 쌓이는 것처럼 쌓이다가 유저가 반드시 여기서부터 뺀다는 보장이 없죠. 막 중간에 막 구멍이 숭숭숭 뚫릴 수 있는 메모리가 힙이에요. 유저가 맘대로 뺄 수 있으니까. 당연히 느리고요. 만약에 좀 더 흥미가 있으시면 링크를 찾아가 보시고 C에서 했던 건 저희가 에멀록 펑션이었어요. 에멀록 펑션의 파라미터를 중요하게 봐야 되는데 파라미터는 얼마만큼의 메모리가 필요하다. 크기, 메모리 크기만 받도록 되어 있어요. 연속된 메모리 공간을 주게 된다. 리턴으로는 그 메모리 공간을 가리키는 포인터를 주게 되는데 이때 중요한 게 포인터에 타입이 없어요. void. 왜냐하면 인풋 정보에 타입이 없잖아요. 이게 뭐 인트를 위한 건지 뭐 더블을 위한 건지 없고 단순히 사이즈 정보만 넘기기 때문에 아웃풋으로도 토해낼 타입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타입이 없이 보이드 포인터를 남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뒷부분에 보면 좀 번거로운 작업이 들어가요. 그다음에 풀이라는 펑션을 통해서 내가 아까 에멀록으로 할당받은 포인터를 인풋으로 다시 넣어서 풀이 함수를 실행해야 할당된 힙 공간이 없어진다. 거기까지 얘기를 하고 그 에멀록으로 했을 때 되게 짜증나는 부분이 이거였어요. 바이트 자체를 넣어야 되는데 나는 인트다, 뭐 더블이다 이런 타입을 입력하고 싶었단 말이죠. 그래서 보통 아웃풋을 토해낼 때 타입 캐스팅을 추가로 더 하도록 이제 하는 좀 번거로운 작업이 있었어요.
뭐 인트로 타이핑 캐스팅을 하거나 아니면 뭐 더블 포인터로 타입 캐스팅을 하거나 하고 그 다음에 사이즈를 인풋으로 넣을 때에도 사이즈 오브라는 함수를 추가로 써가지고 나는 원래 인트를 위한 사이즈를 넣고 싶었다. 그러면 사이즈 오브 인트 하면 이제 인트만큼의 메모리 바이트가 파라미터로 넘어가서 근데 에멀록은 그 인트인지 몰라. 에멀록은 사이즈 자체만 알죠. 그 사이즈만큼의 블럭을 할당 받으면 이제 유저가 친히 나는 인트인지 아니까 유저가 이제 인트로 바꿔주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인풋 넣을 때도 유저가 알아서 넣어줘야 되고 아웃풋을 바꿀 때도 유저가 알아서 넣어줘야 되고 자동으로 해주는 건 하나도 없다. 사실 타입 관련해서 그게 이제 에멀록이었고요. 이런 단점을 없애기 위해서 C에서는 이제 new라는 새로운 함수를 쓰게 되고 이 new의 핵심은 데이터 타입을 넘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이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C에서 에몰록이 뭐가 안 좋았는지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타입에 관련된 뭔가 진보가 C++ 질문하실 분들은 하시면 되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